찬바람 부는 겨울은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 계절. 한국인의 80%가 요통을 겪지만 심각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제때 치료해야 마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요통의 증상부터 단계별 치료법, 그리고 재발을 막는 습관까지.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대처하는 법을 공개합니다. 허리 쭉 펴고 사는 방법. 정형외과 전문의 하상훈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야, 2020 이게 왔네요. 이제 오네요. 정말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손가락 5개도 모자란데 사실 이럴 때 마음이 좀 설레죠. 네. 근데 저는 몸이 떨려요. 밖에 나가면 너무 추워가지고 얼굴 오돌오돌. 이렇게 추웠나? 나이 들면서 좀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여튼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면서 척추 신경을 압박해서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그럽니다. 나 괜찮나? 준희 씨 괜찮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네. 자, 그런데 방금 준희 씨를 우리 담당 PD 잘 찍었지. 젊은 사람은 젊어서 괜찮겠지.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아프겠지. 이렇게 방치하면서 병을 키우기가 쉽다고 합니다. 자, 2020년에는 허리 통증 없이 몸의 기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공개 클리닉 웰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리에 쌓인 세월의 무게를 덜어낼 오늘의 명의 하상훈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또 허리 쪽의 네, 명이시니까 대단하시죠. 앉아 계신 포스가 보세요. 야, 기시네요, 진짜. 진짜. 그렇죠. 진짜 이 반듯한 모습 이렇게 허리 쫙 펴고 계신데 설마 원장님도 허리 아프실 때가 있습니까? 네, 저도 가끔씩 허리가 아픕니다. 예. 어떨 때 아프세요? 외래를 오래 보다 보니까 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자주 허리를 펴주고 스트레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이 허리 아프면 누가 챙겨줍니까? 스스로 챙기는 게 가장 스스로 중요하죠. 예. 동료 원장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 사이는 일단 좋지만 스스로 챙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맞다. 자,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공클에 임하실 겁니까? 예,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큰 병이 아닐까 막연한 두려움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하시는데요. 예. 예. 오늘 이 시간은 네. 허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 허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서 음. 허리병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한국인의 삶을 가장 고달프게 하는 병이 바로 허리병,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오늘 아마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정말 많으실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보내주시면 제가 원장님의 답변을 받아서 안방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을 말하는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감기만큼 흔하다.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의 무려 80%가 생활을 하다가 허리에 불편함을 느꼈다. 허리가 아팠다. 이런 걸 한답니다. 사실 왜 무거운 거 들다가도 허리 뜨끔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단순히 그냥 허리에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다른 병적인 이제 허리 요통인지 이런 차이가 있는지 그 실제로 병을 찾는 환자들 중에서 허리 아프다 해서 온 사람들 중에서 질병으로 인한 요통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예, 허리가 아픈 분의 70~80% 정도는 네. 대부분 단순 요통으로 아하. 일주일 이내에 좋아지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하지만 20~30% 정도는 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네. 병적인 통증일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한 통증인 경우는 네. 심한, 극심한 통증을 초래하거나 네. 또는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음. 경우에는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한 요통, 허리 통증은 일주일 정도면 낫는데,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네. 질병을 동반한 것은 좀 통증 자체가 극심하거나 네,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예.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는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허리 디스크, 척추 네. 협착증 이 맞아요. 정도인데 네, 예. 네. 병명은 들어보면 정말 익숙한데요. 음흠. 어떤 병인지 들어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 두 질환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될까요? 네. 예,
허리 디스크는 뼈 마디 사이에 있는 방석이나 쿠션 같은 구조입니다. 네. 속에는 찰떡이나 젤리 같은 게 들어있고 바깥에는 섬유질의 주머니가 있는데요. 네. 이 섬유질 주머니가 나쁜 자세나 동작에 의해서 약한 부분이 불룩하게 늘어나거나 터지거나 하는 것을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고요. 네. 방석이나 쿠션을 오래 서서 네. 납작해지면서 밀려 나와서 네. 또 그리고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 나이가 들면서 두꺼워지고 비후화되면서 신경이 앞뒤에서 졸려서 신경이 전반적으로 눌러지게 되는 것을 협착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방송 예가 재미있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방송이 터지면은 디스크고 그렇습니다. 방송 예. 눌려가지고 이렇게 납작해져 가지고 뒤에 그 신경을 누르면 이게 협착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간단하네. 근데 저희가 보통 젊은 사람이 허리가 아프면은 디스크, 아, 맞아. 나이가 그런 든 얘기하죠. 사람이 아프면 퇴행성으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렇지. 하잖아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협착증은 주로 60, 70대에서 많이 생기고요. 네. 본래 태생적으로 좁은 분들은 40대에서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질환이고요. 디스크는 어느 연령층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하. 젊은 분들이 자세가 좋지 않아서 일찍부터 약한 부분이 늘어나거나 터지거나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음. 연세가 들면서 탄력이 빠지고 기름기가 빠져서 디스크가 쉽게 파열되고 급성 파열형 디스크가 잘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협착증은 주로 연세 많은 분들이 생기고 음. 디스크는 전 연령층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젊은 사람에게 생기는 병이고 네. 협착증은 연세 드신 분들 생기는 병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네. 많이 있지만 네. 디스크는 전 연령층에서 누구나 다 생길 수가 있고 네. 협착증은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의 어. 병이 되겠습니다. 그 원장님 보신 디스크 환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친구가 몇 살 정도 됐어요? 젊은 학생들도 많이 생깁니다. 예, 예. 제일 젊은 학생이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중2, 중2. 중3 이런 경우도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선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되게 자세가 아. 꾸부정하게 좋지 않거나 음. 좀 삐딱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그런 자세나 습관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질병이지만 이게 방석이 눌러지건 빠져나오건 간에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같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정상으로 봤을 때 네.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 허리 디스크에 대한 통증은 주로 허리 통증을 나타내기도 하고 다리로 뻗치는 엉덩이, 허벅지, 다리로 뻗치는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전형적인 허리 디스크 양상은 주로 처음에 허리가 조금 아프다가 점차 진행하면서 엉덩이, 허벅지, 다리로 뻗치는 통증을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허리는 전혀 아프지 않고 엉덩이만 아프고 허벅지만 아픈 분들도 있고 나는 엉덩이, 허벅지도 안 아프고 종아리, 다리만 저리고 아프다 네, 그런 네.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협착증도 비슷하게 엉덩이, 허벅지, 다리로 뻗치는 통증의 양상을 보이긴 하는데 네. 협착증은 주로 서 있거나 네. 걸어 다닐 때 아픈 분들이 많고요. 네. 서 있거나 네. 걸어 다닐 때 아픈 분들이 많고요. 네. 네. 디스크는 서 있을 때는 덜 아프고 허리를 숙이거나 앉을 때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협착증은 걸어 다니고 서 있으면 아프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네. 쉬고 또 네. 허리를 숙이거나 네. 앉으면 좋아지기 때문에 가다 쉬고를 반복하는 게 네, 협착증 환자의 가다 쉬고를 반복하는 게 네, 협착증 환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협착증 있으신 어르신들은 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한 3-4번 쉬고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무시다도 다리가 저려서 이렇게 나무 다리처럼 해가지고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은 예.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대부분 협착증입니다. 아하. 바로 누워 있으면 허리가 펴져 있으면은 네. 신경이 더 눌리게 되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원장님, 저희가 허리가 아프면 뭐 내 허리가 뭘 잘못했거나 내가 뭐 좀 충분히 준비 운동 없이 움직였다라거나 아니면 뭘 크게 뭐 들었다라거나 허리를 좀 무리하게 썼다라거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허벅지나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허리가 문제다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황당하죠. 네. 다리 치료 계속 받고 있다가 허리가 문제다 그러면 이게 뭐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허리가 아픈데 다리가 왜 아플까요? 네, 실제로 환자분들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허리는 전혀 안 아픈데 그렇죠. 엉덩이만 아픈데 나는 종아리만 아픈데 이거 허리병 맞냐? 네네. 왜 쓸데없이 허리 검사를 하느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디스크가 갑자기 다쳐서 늘어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미세한 손상이 누적돼 가지고 서서히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네. 허리가 아픈 줄을 잘 모르고
신경이 심하게 눌러졌을 때 비로소 증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신경이 심하게 눌러졌을 때 비로소 증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허리는 안 아프고 엉덩이나 다리만 아픈 분들이 흔히 있습니다. 네.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전문의가 아니니까 통증을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네, 두통만 네. 하더라도 맞아서 아플 수도 있고 뭐 목 때문에 아플 수도 있는데 그치. 이게 뭐 관절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리가 아픈 건지 아니면 뭐 척추관 협착증이나 맞아.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아픈 건지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 관절에 의한 통증은 주로 관절 주변에 무릎이면 무릎 주변, 무릎 앞이나 뒤 관절 주변이 아프고 발목이 아픈 경우는 발목 주변 앞뒤로 이렇게 아픈 경우가 많고 네. 허리에서 오는 통증은 다리가 아프긴 한데 엉덩이 속 근육이 깊은 곳, 허벅지, 종아리 이렇게 근육이 많은 곳에 깊숙한 데 통증을 호소하고요. 길이 방향으로 쭉 뻗치면서 아프고 주로 저리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디스크를 방석으로 비유한 건 사실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허리 디스크는 이제 방석이 터진 거고 척추관 협착증은 방석이 눌린 거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방석이 아마 터지면은 더 잘 안 눌러지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이 두 질병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젊어서부터 있는 분들은 자세가 안 좋거나 자세 습관에 문제가 있거나 체질적으로 약한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디스크가 손상이 빨리 되기 때문에 협착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이 네, 되고요. 네. 또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신경결이 워낙 좁아져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조금만 터져 나오거나 조금만 늘어나서 눌러져도 그렇죠.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병은 직접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서로 같이 병행하는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야구 선수들도 허리 통증을 자주 겪지 않습니까? 어. 자주 겪는데 네. 저의 이제 경험담을 한번 얘기해 보면 오, 예. 예전에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운동하던 시절에는 네. 사실 뭐 스트레칭, 뭐 체조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예, 예.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트레이닝 코치도 시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운동장 나가가지고 또 그 당시에는 운동량도 너무 많고요. 예. 야구 외적으로 뛰어다니는 것도 많고 서킷 트레이닝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준비 운동은 충분하지 않는데 예. 격렬한 운동이 많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허리 삐끔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운동장에서 걸어 다니고 하는데도 숙이기만 하면 좀 뜨끔뜨끔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고 병원을 가봤거든요. 예. 가봤는데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허리뼈가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번, 3번 뼈 사이에 이 간격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신경이 좀 눌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들은 기억으로는 허리 그 디스크 협착증, 척추 협착증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뭐 따로 수술을 하거나 이런 뭐 얘기도 안 하셨고요. 뭐 약을 먹어라, 뭐 치료를 받으라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운동 선수니까 운동으로 좀 낫게 해라 하면서 조금 운동량을 조절하면서 네. 요즘 말하는 코어 운동을 좀 많이 했었죠. 아. 그러면서 어느 시기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말끔하게 나왔어요. 근데 네. 그분이 야 명의시네. 그분 덕분으로 지금 한국 시리즈 우승했잖아요. 롯데가 마지막으로. 또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허리 뭐 척추 협착증이라고 변명은 받았는데 어허. 어떻게 보면은 뭐 치료를 하거나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음. 뭐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낫는 경우 일반인들도 야. 가능한 겁니까? 이게?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네. 질문 같은데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두면은 크게 나빠지고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며칠 이내로 좋아지는 통증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그런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또는 극심한 통증이 나타날 경우에는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네. 병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면요, 어떻게 왜 아픈지를 알 수 있고 또 이 질병이 자세나 습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알면 정확하게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지 또 어떻게 하면 재발이 방지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통증이 있거나 심한 경우에는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지금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그 뭐 가만히 놔뒀는데도 낫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 허리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뭐 MRI를 찍었다라거나 뭐 했는데 디스크가 막 흘러나와 있다. 협착증 심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연히 검사를 했는데 심한 협착이 있다. 그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영상 검사만으로 증상이 없는데 수술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예. 영상 검사에 심한 협착이 있는 경우는
갑자기 악화되거나 마비가 진행되거나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증상이 없더라도 심한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기본적인 약을 쓰면서 아하.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도록 네.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당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디스크가 터져 나와가지고 막 눌러 있는데 네. 본인은 안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놔두면 됩니까? 예, 전혀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예. 지켜보는 거고요. 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다시 또 조금만 더 좁아지면은 네. 심하게 증상이 생기거나 마비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 도와주는 약을 쓰면서 정기적으로 관찰해 보기를 네. 권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제가 진실과 오해 OX 퀴즈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금방 이 얘기하고 약간 그 연동이 되는 얘기인데 허리 디스크가 사진을 찍어도 심하게 나왔어요. 네, 네. 이거 좀 놔두고 좀 지켜보면 들어간다 하는 분도 계세요. 오. 왜냐하면 이게 뭐 바로 하면. 풍선 효과처럼 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터져 나온 수액이 네. 없어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네.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 알아봐서 네. 또 정기적으로 관찰해보고 관리를 받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허리 질병은 아까도 늘 말씀하셨지만 이제 자세와 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가장 허리에 좋지 않은 자세와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허리에 좋지 않은 자세는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 예.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양반다리 생활하고 바닥에 앉는 네, 생활을 네.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구부정하게 앉는 게 가장 문제가 되고요. 특히 또 오래 앉아 있으면 저도 구부정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구부정한 자세가 되면 디스크 앞쪽이 눌러지고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 쪽으로 수액이 밀리면서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는 데 네. 제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픈 게 당연한 나이라서 혹은 야 허리는 절대 칼 대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편견들이 오히려 병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자, 속설을 바로 잡아야 허리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병들게 하는 잘못된 속설들 지금부터 싹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에 대한 진실과 오해 OX 퀴즈. 자, 여러분의 이 박수의 기쁨이 언제까지 갈지. 그동안 저희가 사실 문제를 조금 쉽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취자분들도 좋아하고 우리 공클러들도 참 좋아했는데 오늘 제가 난이도를 좀 올려봤습니다. 오. 쉽지 않습니다. 잘 풀어보시기 굉장히 바랍니다. 많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흡연과 허리 통증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처음부터 헷갈리시죠? 첫판부터. 자, 마지막으로 틀리믹스. 하나, 둘, 셋. 짠. XOX. XOX. 아이돌 이름인가요? 자,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네. 네. 아, 맞다. 맞다, O인가요? 맞다. 네, 그렇습니다. 흡연하고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폐나 뭐 호흡기 질환과 허리 통증인데. 디스크는 네. 본래 혈액 순환이 없는 조직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담배를 피게 되면 미세한 혈액 순환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네.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요. 그렇군요. 수술하신 분이 네. 감염이 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도 흡연과 직접적으로 네.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희가 여러분들 새 밑에 2020년 금연을 계획하신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특별 서비스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야, 이것도 재밌다. 아기를 업는 것보다 앉는 것이 허리 건강에 좋다. 자, 이거냐? 마지막 오트리믹스. 하나, 둘, 셋. XXO. 원장님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네, 옵니다. 맞췄습니다. 여미원님 맞히셨어요. 대단합니다. 예. 예, 아기를 업으면은 네. 허리를 구부정하게 그렇죠. 해서 업기 때문에 네. 구부정한 상태에서 하중에 가면 디스크에 더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안으면 허리를 네. 바르게 펴고 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에 부담이 좀 덜 가는 자세가 네. 되겠습니다. 아, 저는 안으면 이렇게 안으니까 아, 오히려 오히려 이렇게 간다.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아. 이게 아니네요. 아, 그걸 자, 준희 씨. 네. 다 틀렸어요. 예.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이거 많이 했는데 어릴 때. 허리가 뻐근할 땐 발로 밟는 게 좋다. 허리가 뻐근하다. 아우, 허리 뻐근해. 좀 밟아줘. 좀 많이 밟아드렸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삼촌, 아버지, 뭐 어머니는 네. 못 밟아드렸는데. 자, 마지막으로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세 분 다 X를 드셨고 왠지 정답은 X일 듯 합니다만 모르죠.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뭡니까?
역시 역시 X입니다. X네요. 밟으면 안 되죠. 예. 예. 가벼운 마사지는 도움이 되지만 네. 무리한 힘을 주면 네. 밟다가 네. 디스크가 터져서 네, 네, 갑자기 그렇죠. 마비가 와서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도 간혹 오,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네. 네. 자, 네 번째 문제. 재밌어.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복대를 하는 것이 좋다. 당연히 해야죠.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복대를 탁 해주면 네.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도와주는 거 맞죠? 예? 그럼요. 자, 말씀해 놓은 틀림 X. 하나, 둘, 셋. 짠. 오, XX. 왜? 좋다고 했는데 두 분은 아니라고. 강박사는 왜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좀이 복대를 하고 있으면 자꾸 더 약해져요. 약해진다. 그래서 안 좋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운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관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많이 쓰는데 어지간히 정말 움직일 정도 되면은 네. 조금 아픈 통증은 참고 있어라. 뭘 의지를 하게 되면 자꾸 약해진다. 야, 이렇게 이런 보니까 얘기입니다. 다시 X 같기도 하고. 이게 받쳐줘야 뭐라도 그렇지, 운동을 그렇지. 하죠. 우리 이거-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이건 지금 일반인들의 얘기니까. 네.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O이기도 어, 하고 X이기도 합니다. 예. 맞기도 하고 틀리고. 급성 통증이 있을 잠깐만. 때는 지금 원장님 지금 막 바꾸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네. 다 맞습니다. 다 다 잘 맞다.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네. 예. 급성 통증이 있거나 수술 직후에는 허리를 좀 보호해야 될 시기에는 보호대를 하는 게 좋고요. 아하. 급성 통증일 때는 며칠 보호해서 네. 허리 디스크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좋은데 좋은데. 오래 착용을 하면 네. 역시 허리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문제. 이건 뭐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비만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은 척추관 협착증에 걸리기가 쉽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짠. O, X, O였어요. X라고 하셨어요. 돌리기 쉽다. 쉽다. 어. 예, 다시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 뭡니까? 정답은 네, 당연히 역시 O. 그렇군요. 뭐 당연한 결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하나 궁금한 또 속설이 있어요. 한번 여쭤보세요. 그 허리 아프신 분들이 좀 딱딱한 침대, 뭐 돌침대 또 나머지. 이런 거가 좀 좋다고 하더라. 이런 것도 당연하죠. 있잖아요. 네. 딱딱한 게 좋은 건지, 푹신한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너무 딱딱한 침대나 돌침대는 어떤 한 부분에 하중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당히 부드러운 매트리스 너무 푹 꺼지지 않는 침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허리병,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 알아보고 있는데요. 알쏭달쏭했던 속설들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 속설 때문에 병을 키우는 일은 더 이상 없으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허리를 쭉 펴고 사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는 만큼 고친다. 사실 근데 허리 그러면 부탁되고 뭐 수술하라 할까봐 또 했는데 잘못돼 가지고 남은 삶을 좀 불편하게 살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속설 얘기할 때도 허리는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의료 기술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치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허리 디스크하고 이제 협착증 요거 치료를 할 때 이제 첫 단계 네, 제일 첫 단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일 첫 단계는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검사해서 어디에서 신경이 얼마나 눌렸는지를 검사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일단 검사를 해서 질병이 확인이 되면 네. 첫 번째 단계는 무엇보다 보존적인 치료죠. 보존적인 네. 치료. 약물을 써서 네. 좀 덜 아프게 해주는 네. 진통제를 조금 써서 네. 도와주고 네. 그리고 신경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경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과 네. 신경 기능을 도와주는 약을 쓰면 네. 대부분 대부분 증상이 좋아지게 되고요. 물리치료도 좀 병행을 해주면 도움이 네. 됩니다. 네. 이렇게 약물치료와 물리치료의 증상이 좋아지게 되면은 네.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산소 운동, 네. 걷기나 자전거, 수영 등 네. 유산소 운동을 하도록 네. 가르쳐주고 그리고 바른 자세 습관으로 디스크가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네. 교육을 하는 것도 네. 중요한 초기 그러네요. 치료가 되겠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보면요, 저 주사를 맞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풍선을 어떻게 넣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있죠. 예, 허리 시술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허리 시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허리 시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허리 신경 주변에 주사를 주는 신경 주사 치료와 신경 성형술 또는 신경 확장술이라고 하는 시술이 되겠는데요. 신경 주사 치료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한 2, 3주 정도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고 하면 네. 웅크려서 허리 네. 뒤쪽에서 신경에다 주사를 주는 치료도 있고 네. 그리고 꼬리뼈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한 부분이 심하게 눌러졌을 때는 투시기를 보면서 수술실에서 그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다가 약물을 주사해 주는 그런 네네.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이 되는데요. 네. 이 신경 성형술은 카테타라고 하는 길다란 막대기를 이용해서 신경이 막힌 곳으로 꼬리뼈를 통해서 밀어 넣어서 그 부위를 세척하고 네. 또 누룽지처럼 오랫동안 눌러주면 눌러붙거든요. 네. 신경이 눌러붙은 부위를 네. 유착이라고 하는 걸 박리를 해줘서 네. 거기다 약물을 넣어주면 네. 신경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증상이 개선되는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드라마에서 좀 보면서 아찔했는데 사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허리 만약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허리에 뭐 주사를 놓는다든지 꼬리뼈에 주사를 놓는다든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때 마취를 하는 겁니까? 마취하면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아, 허리에 주사를 놓을 때 아프냐? 네. 마취 안 하면 그 얼마나 아프겠냐? 신경에 진짜 주사를 아플 것 놓는데. 같은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신경 주사 치료는 마취를 하지 않고요. 바늘 따끔 주사 맞을 때 따끔한 그런 정도만 되게 통증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마취를 하지 않고 그 주사 맞는 따끔한 그런 정도 통증을 하게 되고요. 신경 성형술 꼬리뼈를 통해서 카테터를 밀어넣고 하는 시술할 때는 그 들어가는 자리 입구만 국소 마취, 부분 마취를 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는 팔꿈치에 이제 그런 주사를 이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봤는데 네. 바늘이 이렇게 커요. 예. 길거든요. 예. 그거를 쑥 넣어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마취를 안 하니까 미치겠더라고. 그때는 젊으니까 참겠는데 예. 이제 나이 들면서 그런 주사만 보면 네. 겁이 나가지고. 그 언제였어요, 그게? 그때 이제 프로 네. 들어와서 음. 중간에 이제 90년대 초중반에 많이 맞았죠. 지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시술이라는 거를 하는 이유는 수술이 무서워서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시술이 잘 됐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별 효과 없더라.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술의 그런 뭐 치료 범위라고 할까요? 효과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네,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시술은 신경이 실제적으로 확 넓어지거나 영구적으로 낫는 치료는 아닙니다. 신경 길이 좁아진 상태에 거기다 기름을 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카테터로 하는 걸 밀어 넣어서 세척을 하고 네. 또 눌러붙은 부분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줘서 또 약물을 넣어서 좁은 공간이지만 피가 잘 통하도록 도와주는 시술이고요. 호전이 뭐 2, 3개월, 길면 1년 정도 좋아질 수 있는데 길이 넓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은 심하지만 협착이 안 심한 경우에는 뭐 시술을 해보기도 하고요. 네.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한 협착이 있어도 연세가 많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못하는 분들은 시술을 하게 되고요. 네. 뭐 수술을 극히 싫어하는 분들도 일단 마지막으로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로 이런 시술을 해볼 수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 완전히 없어지거나 영구적으로 낫는 치료는 아니고 증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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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좋아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이거 같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앞서적으로 그 카테타 하시는데 지금 그 갖고 오신 그거인가요? 네, 그게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효능한다는 겁니까? 예, 이 카테터를 꼬리뼈 쪽에 보면 신경이 내려오는 길이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꼬리뼈에? 꼬리뼈에 예. 꼬리뼈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국소 마취, 그 부분만 국소 네. 마취해서 밀어 넣으면 네. 실제로 들어간 속에는 별로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밀어 넣어서 네. 약물을 넣어서 세척도 하고 네. 또 눌러붙은 부분을 조금 네. 박리해서 네. 눌러붙은 게 풀어지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네. 하수가 막혀 있는데 네. 우리가 쇠꼬챙이 쑤셔가지고 네. 뚜러펑 이런 거 뚫어준다. 보면은 네. 물이 쫄쫄 빠지고 수월해질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치료라 생각하시면 되고 수술은 네. 하수가 막힌 거를 열어가지고 네. 아예 찌꺼기를 싹 긁어내기 때문에 네. 더 확실한 치료인데 뭐 이런 시술을 해보는 경우도 있고 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겠습니다. 그 협착이 너무 심하게 된 것들은 이제 박리를 해주고 네, 빈손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들은 또 뭘 쏘아가지고 예, 이렇게 레이저로 줄여주기도 찢어서 하고. 이렇게 조금 줄여주기도 하고 네. 풍선으로 조금씩 늘려주기도 하는데 네. 기본 원리는 네. 이런 걸 밀어 넣어가지고 똑같이 막힌 데를 들어가서. 조금 뭐 네. 세척하고 세척한다. 약을 넣어주는 그런 네. 정도 기능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보면은 허리 수술할 때 이게 쭉 상체가 컸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뭐 어떤 경우에는 진짜 걸어 들어갔다가 누워 나온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했었죠. 예. 요즘은 그런 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이 아주 발달되고 위험하지도 않고 안전한데 그래서 이게 필요할 경우에는 수술이 미루지 말고 하는 것이 환자분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네, 수술은 뭐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뭐 보존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런 시술들을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때로는 이런 시술하고 치료하는 중에 운동마비나 감각마비가 진행된다면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게 운동마비나 감각마비가 진행된다면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간혹 하지마비가 진행되거나 그렇습니다.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응급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외래 보시면서 그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가령 뭐 너무 눌려가지고 네, 네. 참으시다 눌려가지고 네. 더 이상 수술해도 회복이 안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네, 수술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네, 계획이 네. 믿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네. 너무 오랫동안 눌러져서 이제 마비가 진행돼서 오래되면 신경이 죽어버리고 나면은 네. 이게 아프진 않거든요. 네. 신경이 다 죽어버려서 근육마저 다 말라 죽고 감각도 없어진 상태에서 와서 나는 이제 통증은 다 나았습니다. 이거 근육만 좀 살려주세요. 예, 예. 이미 죽고 난 뒤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운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치료를 하면 회복은 될 수 있습니까? 수술하시고 막 운동 열심히 하시면 예, 시기가 중요한데 예. 근육이 다 말라버리고 신경이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그 전이라면 예, 돌아올 그래서 수는 있다. 통증이 있을 때 마비가 오기 전에 마비가 조금 진행될 때 빨리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수술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고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두 개가 있는데 네. 허리 디스크는 뭐 나온 거를 잘라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디스크 수술은 튀어나온 네. 수액을 제거를 하는 거고요. 네. 튀어나온 수액을 제거를 해서 통증이 없어지도록 도와주고 네. 신경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하는 거고요. 네. 협착증 수술도 비슷하긴 한데 네. 뒤쪽에서 신경기를 열어주는 네.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협착증 수술은 신경기를 열어만 주는 우리가 눌러진 거를 기를 열어주는 수술도 있고 네. 불안정하거나 네. 어긋나 있거나 네. 되게 심하게 눌러져서 뼈를 많이 깎아야 될 때는 척추경 나사라고 해서 뒤에서 나사 뭐 기구를 고정해서 네.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유압시키는 그런 네. 수술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사실은 원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수술이 뭐 간단하게 들리고 그렇지, 우리는- 가볍게 우리는 들리지만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저 카테터를 보세요. 굵습니다. 저것만 해도 아프게 네, 되는데. 아플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요즘에는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옛날처럼 크게 열지 않고 미세 현미경이나 내시경을 보고 최소 침습적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네. 출혈이 적고 비교적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예. 빨리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술을 적당한 시기에 네. 선택을 해서 네. 너무 미루다가는 네.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적당한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게 더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크게 열고 크게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요즘은, 조그맣게 예, 미세경, 내시경, 미세 현미경 이렇게 현미경을 수술을 하기 한다거나 때문에 내시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예. 최소 침습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좀 적을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럼 더 이상 약이나 시술이 효과가 없어서 수술이 필요한데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때문에 좀 맞아. 수술을 하는데 좀 그 망설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나이가 큰 걸림돌이 됩니까? 수술하는 데 있어서요? 협착증 수술은 대개 60, 70대 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노령 인구들이 많아지고 또 협착증이라는 병 자체가 퇴행성, 노인성 병들이기 때문에 연세가 들면서 더 심해지고 더 나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8, 90 되신 분들도 수술을 많이 하시고요.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침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혈이 적고 또 척추 마취 하에서 가능한 수술이 많기 때문에 점점 연세 많은 분들의 수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네. 수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전 점검, 안전 점검을 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게 불편을,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뭐 알겠어요, 원장님.
그 나이가 드셔도 크게 위험 없다 한다 하더라도 네. 실은 뭐 7, 80대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수술하러 가시죠 그러면 첫 번째 아유 내가 수술하다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내 수술해가지고 내가 뭔 부귀영화를 얻을래 맞아요. 니 또 수술하면 니 돈 들 텐데 어. 딱 세 가지거든요. 너무 잘하신다. 진짜 그래 뭐 그래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연세가 많아도 네. 실제적으로 다들 각자 생활하고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네, 연세 많은 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삶의 또 질도 중요한데요. 그럼요. 내 스스로 내가 밥 먹으러 갈 수 있고 움직일 수 그거 있고 중요합니다. 대소변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맞아요. 분들은 통증이 심한 분들은 화장실도 못 가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분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누워서 대소변을 해결하려고 하려면은 본인의 삶의 질도 다 망가지고 보호자들도 거기에 맞아요. 엉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연세가 많아도 네, 본인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네, 중요한 시대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유 중요한 얘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술 또는 수술을 받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네. 또 시작인데 그 후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재발을 막고 통증 없이 쭉 건강하게 사시려 그러면 수술 후나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디스크 수술은요.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신경에 의한 통증을 줄여주고 신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술이긴 한데 그 터져 나온 자리를 우리가 본드를 칠해서 붙여주면 좋은데 네. 본드를 칠해서 그게 다시 안 터지도록 딱 막아주면 좋은데 그런 치료는 없습니다. 그런 치료는 없습니다. 그 예. 구멍이 터진 자리는 스스로 새살이 나와서 아물고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그 기간이 한 6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허리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은 4주나 6주 정도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고 네. 보호대를 하시고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만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다 난다고 하더라도 바른 자세 또 습관을 교육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여러분들이 힘내서 허리 쫙 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황금 처방전이 우리 하상훈 원장님께서 이 통에 담아 오셨습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이 통에 있는 황금 처방전은 잠깐만 정진 아나운서 지금 뭔 생각했어요? 했더니 뭐 이러면서 허리에 뭐가 좋을까? 아, 이 생각 그래서 네. 허리를 막 이렇게 저 라임을 네. 타는 줄 알았네. 예. 뭘 것 고민하고 같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 허리 뭐 교정기 집에서 안에 의자 있잖아요. 뭐 골반 교정해주는 있지. 그런 것들이 예. 아닐까. 보호대 같은 거 차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네. 예. 강동원 원장님 예. 저는 생각에 뭐라 그럴까 뭐 먹는 거 허리에 좋은 거 뭐 이런 거 옛날에 뭐 지네 먹었죠 지네. 진해를 먹었죠. 예, 많이 볶아서 팔았어요. 가루로 예. 만들어. 가루로 만들어 팔았죠. 예, 먹었고. 실제로 진해를 먹어본 경험 있는 우리 염정석 의원님은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예전에 모친께서 저 욕실에서 한번 넘어져가지고 허리 시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때 제가 모시고 병원 다니고 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깔창을 신발 깔창을 맞추면은 이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된다. 그 얘기를 들은 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 신발 깔창이 네. 맞춤 깔창이 들어가 있지 않겠냐. 요즘 그 인솔이라 그래가지고 체형 교정할 때도 많이 네. 많은 선생님들이 그걸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뭘까요? 우리 하상훈 원장님께서 그동안의 의술과 진료를 그리고 수술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황금 처방전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운동화. 운동화네요, 운동화. 약간 생각이 그죠 같이 교집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갖고 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운동화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걷기 운동 때문입니다. 네. 걷기 운동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걷기 운동을 하다 보면 허리의 유연성도 증가되고 근력도 증가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걷기가 허리에 여러 가지 좋은 약도 많이 있지만 걷는 게 좋은 보약이다 생각하고 늘 환자들에게도 걷기 운동을 권하고 있고 네. 저도 네. 많이 걷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걷기가 좋은 건 알고 네.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계단을 올라라 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등산을 가라 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걷기를 뭐 어떻게 어디를 얼마나 걸어야 효과가 맞아. 있는 건가요? 걷기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뭐 걷는 것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걷기 전에 전신적인 스트레칭과 워밍업으로 몸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고요. 음흠. 걸을 때는 턱을 당기고 10m 정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네. 목과 허리를 바로 세우고 좀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한 30분 정도로 시작해서 1, 2주 단위로 조금씩 늘리면서 강도와 시간을 늘리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파워워킹 이런 거 좋습니까? 네, 조금 빨리 바쁜 걸음으로 예. 걷는 게 좋습니다. 네. 파워워킹 좋죠. 네. 자, 황금 처방전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라.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척추 질환의 특집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황금 처방전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황금 처방전은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전문가인 운동치료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아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어떤 운동을 보여주실 겁니까? 좀 전에 원장님께서 방석을 네. 이제 디스크에 표현을 하셨는데 비유하셨는데 이게 방석이 눌리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그 척추 주변에 있는 네. 근육을 네. 보완할 수 있는 운동을 손쉽게 좀 노년층이라든지 네. 환자분들이 할 수 있도록 어허.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허리를 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요새 스마트폰 많이 보고. 네.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목으로 턱을 가지고 온나. 아, 목으로 턱을 가지고 와라. 이거 괜찮네. 예. 목에 네. 아닥테프리라고 우리 갑상연골이 있는데 네, 네. 그쪽 주변으로 머리 무게가 한 7에서 8% 볼링 무게 정도 됩니다. 네.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아하. 허리를 그러면 자연적으로 네. 몸이 정렬이 되면서 네. 허리를 펼 수가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네. 호흡을 합니다. 중요한 건 복식호흡을 해야지만 네. 척추 세움근이라는 아까 원장님께 말씀하셨던 네. 그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키워지게 됩니다. 와, 금방 우리 치료사님이 그 목으로 턱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3번 카메라 감독이 다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멋진 강의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먼저 누운 자세에서 바로 누워서 네.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립니다. 손은요, 오른손은 배에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왼손은 여기 뼈, 골반뼈가 튀어나온 부위에 네. 안쪽에 대고요. 네. 숨은 코로 숨을 들어마십니다. 물론 목으로 턱을 당긴 상태에서 코로 숨을 깊게 들어마시고 배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요. 입으로 내쉬면서 배를 끝까지 집어넣습니다. 오. 끝까지 내쉬면 이게 우리가 옆에 있는 근육 내복사근이라든지 아래 골반저근이라든지 횡격막이 네. 동시에 힘이 주어지면서 이 복압이 형성되는데 그때 척추세움근이라는 근육이 자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상태에서 해도 되고요. 네. 다리를 구부려서 네. 코로 숨을 들마시고 네. 입으로 내쉬면서 그때 배와 엉덩이 동시에 힘을 주면서 항문을 조아줍니다. 네. 그 상태에서 5번 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와, 이게 호흡뿐만으로 지금 그렇죠. 허리 축축 복식호흡을 해야지만 네. 거기에 자극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호흡 운동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호흡 근육을 자극하는 겁니다. 네. 코로 숨을 들마시고 쉽게 살수 내밀어서 있겠네요, 이거는. 끝까지 넣는 거죠. 끝까지 내고 배와 엉덩이 동시에 힘을 주면서 항문을 조아줍니다. 정말 좋아했다. 좋아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1단계 운동이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호흡을 코로 들어마시고 배를 내밀고 입을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습니다. 이 상태 유지하고 등이 아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발을 늘어줍니다. 오. 둘, 셋, 넷, 다섯 바로 네. 내려놓고요. 요게 두 번째 네. 운동이고요. 세 네. 번째는 엎드려서 네. 엎드린 상태에 똑같이 준비 자세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요. 배를 내밀고 있습니다. 네. 입을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으면서 항문을 조아줘요. 오. 그리고 눈은 배꼽을 쳐다봅니다. 오. 좋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배 내밀고 입을 내쉬면서 배 집어넣고 항문을 조아서 눈은 배꼽을 쳐다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좀 더 당겨 올리면 다리를 들기를 합니다. 끝까지 달 들 필요는 없고요. 한 발씩 조금씩 듭니다. 코로 숨을 들마시고 배로 내밀면서
배를 내밀고 입으로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고 항문을 조아서 유지하면서 다리를 들고 유지. 하나, 둘, 셋, 다르네요, 이렇게. 넷, 다섯. 바로 어, 여 등에 물잔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한쪽과 양쪽이 다 균형이 맞게끔 아, 이쪽으로 물잔이 떨어지지 다리를 않게. 들면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네. 쏠리지 않도록 유지를 하면서 드는 게 중요해요. 음. 네. 그래서 배에 힘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등에서. 네. 더 진행이 되면 서서 이제 서서 하는 방법이네요. 네. 네. 똑같이 네. 앞으로 나와서 코로 숨을 들어 마시고 한물 끝까지 조아서 엉덩이 다리를 듭니다.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면 중둔근이나 대둔근이 강화됩니다. 항상 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복식호흡을 통해서 네. 근육을 키워주는 방법입니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추울 때 더 경직되는 척추 건강 짚어봤고요. 또 운동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원장이 마지막으로 건강한 허리를 위해서 이거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남겨주시죠. 허리병 너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허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예방할 수도 있고요. 허리가 아프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 건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염혜님 어땠습니까, 오늘? 항상 운동을 하면서 네. 우리 중심, 사람의 중심이 허리에 있다는 거는 배와 허리에 있다는 건 항상 느끼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만큼 큰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맞아요. 예. 운동을 우리 사실 좀 무식하게 한다 이런 얘기 있지 네네. 않습니까? 좀 이제 일반 분들은 좀 더 허리 중심을 좀 신경을 쓰셔서 조금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하게 네. 허리 운동을 좀 하면은 네. 허리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강원사님 허리 건강하시잖아요. 네. 튼튼하시죠? 예. 제가 아까 그거 하신 분 있잖아요. 네. 운동치료사 하시는 분. 제가 매일 비슷한 거 해요. 필라테스 이런 거 매일 네. 하거든요. 네, 네. 호흡을 하실 때 네. 항문을 쪼아라. 그건 안 했거든요. 네. 오늘부터 한번 그거는 뭐 하겠습니다. 통문에 네. 한번. 예. 자,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 오늘 네. 그 사실은 좀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드린 게 정준희 아나운서가 이제 출산 휴가를 갑니다. 그러게 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좀 그 잠시 쉬는 방송에 이제 마지막 방송이고 이제 건강하게 오셔야 될 텐데 네. 좀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일단 이제 새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한 보름 정도 남았거든요. 네, 진짜. 네. 아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얼떨떨하긴 하지만 네. 또 이제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에 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정말 같이 아니, 데리고 오십시오. 아니, 덕분에 봄필 태교 잘했어요. 잘 순산하시고 네. 잘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챙겨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하상훈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